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웃고 계시는 대표님. 네. 오늘이 아쉽게도 마지막 네, 마지막 됐습니다. 함께하는 네. 날인데 네. 자 오늘도 유종의 미를 걷기 네, 위해서 그럼요. 지표부터 한번 쭉 보도록 네. 할까요? 아, 근데 하필이면 오늘 좀 조정을 받았네요. 조금 이 정도 조정은 네. 귀엽죠 뭐. 그렇죠. 네. 네, 금시장 지표 한번 볼까요? 네.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이제 하락을 좀 기록했고요. 거기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헬스케어, 금융주가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받았고요. 네. 재밌는 게 비트코인이 어제 급등을 했는데 아이고. 예, 관련주들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초반에 올라가는 거 봤는데 예, 장 초반에 올랐는데 장 그래요? 중반에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소에서 맞아,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이렇게 오. 평가액이 막 제로로 나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갖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어제 조금 많이 빠졌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주 그다음에 리츠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이 장중에 64,000달러까지 네. 올랐다가 거의 최고치에 근접을 했다가 그쵸. 다시 이제 6만 달러로 좀 내려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한번 다시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유가는 이번 주 주간 원유 재고량이 거의 한 419만 배럴이 증가하면서 소폭 하락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이 있지만은 그렇게 딱히 부담스러운 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 지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GDP도 발표가 됐고요. 뭐부터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왼쪽 보시면 일단 경기 둔화가 나온 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에 비해서 한 마이너스 5.6% 감소가 있어요. 지난번에 지금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한 7%가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매매가 경기가 조금 투자 심리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1월 상품 무역 지수 같은 경우에는 902억 달러 적자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전달은 884억 달러 적자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경기 지표가 안 좋은 면도 있지만은 반면에 지금 오른쪽 보시면 좀 좋은 쪽이 GDP 4분기 GDP죠. 네. 잠정치가 3.2% 상승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지난번 속보치가 3.3%였거든요. 그래서 한 약간 0.1% 포인트 이 하향 조정됐지만은 3.2%만 해도 높은 지금 거죠? 엄청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불만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네. 직전 분기보다 떨어지기도 했고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 속보치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네. 그래도 강하다. 네. 지난 3분기 4.9% 나온 게 비이상적일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4분기 개인 소비 지출이죠. 그다음에 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2.1% 상승과 죄송합니다. 1.8% 상승과 근원 PC는 2.1% 상승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전망치에 비해서는 한 0.1% 포인트씩 좀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인플레이션 기조가 조금 더 둔화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4분기 실질 소비 지출도 전년 대비해서 한 3% 정도로 지금 증가가 한 게 나타났는데 시장 전망치가 한 2.8% 정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3%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는 좀 약간 느려지고 있지만은 경기 쪽에서 이 상황은 조금 더 호전되고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아직도 노동시장의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잡기에 승리를 선언하기는 아직 이르다. 높은 변동성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예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조금 이제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 시장은 아마 계속 이 시장 지표들을 좀 확인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이제 오늘 밤에는 1월에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분기 기준과 또 네. 월 기준은 다르기 월 때문에 기준 다르죠. 네. 오늘 밤에 발표되는 내용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종목별 이슈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네. 대단합니다. 64,000달러까지 거의 터치했죠? 터치를 했었죠. 근데 원래 최고치는 2021년 11월 14일에 64,455달러였거든요. 거기에 거의 근접했다가 다시 이제 6만 달러로 내려왔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 저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 좀 이렇게 가미되어 있는 네. 국내 시장에서는 8,000달러가 일단 넘어섰습니다. 8천만 원. 아, 8천만 원이 죄송합니다. 네. 네, 8천만 원이 넘어섰고요. 이 정도면은 지금 3년 내 최고치 그걸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근데 정정 하나 드리자면 2021년 11월에 정고점이 64,000원, 69,000달러였대요. 아, 69,000였습니까? 네. 아, 그래서 네. 7 이번에는 7 본다. 아, 여기에 7 또 본다. 무게가 네. 실리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했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8,300만 원이 300만 원. 또 그 사이 또 올랐네요. 네, 8,300만 원 아침에. 네.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샀다가 고점에서 물리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아, 탈출할 기회가 이제 네, 오고 그분하고 있는 건가요? 만난 지가 한 달 전이었거든요. 네.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언제 내가 이거 되지? 아마 나 저기 평생 한 10년은 돼야 될 것 같아 이랬는데 한 달 만에 됐어요. 와, 축하드린다고. 네, 그분은 이제 축하를 드려야 되고 다시 이제 식사를 해야 되겠죠. 자. 네, 그런 시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다른 것보다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이 ETF가 거래량이 6천만 주 이상이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산했던 현물 ETF가 네.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제 폭증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 메타의 소식, 지금 네. 뭐 AI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전해지는데 사실 네. 어젯밤에도 뭐 애플도 그렇고 네. 구글도 우리 이제 수정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AI가 뭔가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은 팍 튀었던 것이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잠잠해지죠. 이제 조정 타임이라는 게 이제 네. 눈에 보이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 메타도 이제 라마 3를 이제 출시를 하겠다. 작년 11월에 사실 라마 2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글의 젬마 정도의 수준의 그런 약간 가벼운 수준의 이제 AI 그 생성형 GPT인데 이번에 나온 라마 3는 구글의 젬마를 충분히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 마이너스 0.62%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런 호재가 좀 나와도 조금 이제 차분히 좀 안정을 좀 취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네. 어제 주가 200달러 회복을 했죠. 네네. 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들이 시장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애플이 전기차를 포기하니까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주다. 그쵸. 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그다음에 자동차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럭셔리 로드스터 내년부터 생산이 가능하다면서 디자인을 공개했는데 뭐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멋진 차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이미 이제 비아디가 럭셔리 이제 로드스타를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항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테슬라가 200달러를 넘어섰고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아크 펀드죠. 아크 펀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올해 만약에 25,000달러 가격대에 그 차량을 출시한다. 대중화된 모델 모델을 2. 출시한다 그러면은 잠재 수요가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갖고 자기들은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기차에 대한 네. 수요 부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네. 뭐 여러 가지 네. 뭐 충전 시스템, 가격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외면당하고 있고 뭐 그 사이에 이제 하이브리드 네. 쪽에 있어서의 성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테슬라의 모델 2가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출시가 됐을 때 얼마나 파급력이 성공적인, 있을까? 예, 그러니까 영향이 대중화 있을지. 모델로 바뀔 수 있을지 네, 네. 아니면 이제 이게 실패할지 그걸 한번 지켜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주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 47,000 이럴 때 너무 이제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았거든요. 이번에 테슬라가 자꾸 마음이 동해가지고 마음이 사셔야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꾹꾹 참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 얘기 또 있네요. 네,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일단 저희가 천비디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천비디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울프 리서치가 목표 주가를 630달러에서 900달러로 지금 상향 조정했고요. 네. 로젠블릿 증권이 1,40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 순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익 잉여금도 급속도로 쌓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배당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더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끝이 어딜지가 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지금요. 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예. 최고점이 어딜까? 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는 디즈니입니다. 네, 어제 디즈니가 이제 인도의 릴라이언스죠, 인더스트리와 미디어 합작사 설립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디즈니가 지분을 한 36.84% 보유를 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TV 채널과 스트리밍 플랫폼 등 양사의 미디어 자산이 통합됨에 따라서 인도 전역에서 죄송합니다 한 7억 5천만 명의 수준의 시청자를 확보할 것이다. 네, 그렇지만 주가는 한 1.26%밖에 뜨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시장에 대한 최근에 들어서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모든 스트리밍 업체들의 이런 상황이 지금 아마 향후에 중국이 아니라 이제 인도에서의 스트리밍 업체들의 매출 확대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앞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뭔가 그쵸. 기회의 땅이 지금 맞습니다. 되고 있어서 업체들이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구가 한 15억 명 정도 되니까 반만, 네. 반만 봐도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네. 한때 네. 인도 INDO였거든요. 여기 좀 찍으면 약간 인도. 그래서 네. 어떻게 인도 한번 그러셨군요. 진출 한번 네. 해볼까. 예. 네. 인도어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네. 자, 알겠습니다. TMI였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이제 어제 법무부가 이제 반독점 위반으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네. 주가가 한 2%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이제 미국의 최대 의료 회사이자 건강보험 회사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업계에서 나온 얘기가 다른 것보다 지금 2020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작되면은 약가에 이제 그 조정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네. 이제 통제가 있을 예정인데 그것 때문에 1월 달에 주요 제약사들이 약가들을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FDA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하고 제약업계 간 약간 갈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반독점 조사가 나온 게 아닌가. 내용도 보면 이렇게 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험부서와 자회사인 옵텀의 관계 및 유나이티드 헬스의 의사단체 인수가 경쟁사와 소비자에게 독점적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중이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별 내용은 없는데 이렇게 자꾸 이제 업계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헬스케어 업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것을 이제 저희가 인식하면서 아마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좀 합니다. 네, 실적 발표 내용들 쭈루루 간단하게 볼까요? 네, 일단 이제 어제 세일즈포스하고 죄송합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조금 이제 발표를 지금 잘못됐는데 네네. 예, 일단 세일즈포스부터 이제 네 번째부터 좀 보시면 되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네. 요 CEO의 은퇴 소식이 또 네. 전해졌죠.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스노우플레이크죠. 네. 네. 세일즈포스는 어제 이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이제 매출을 발표를 했고요. 네네. 이 회사 같은 경우 다른 것보다 고객 관리 솔루션 CRM에 있어서는 그래서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비즈니스 매출을 좀 이끌어내고 있고요. 독일의 SAP 셉하고 이제 링크드인과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데 지금 뭐 AI 관련해서 매출 확대가 지금 분명히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EPS가 지난해는 사실 적자였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뭐 꽤 좋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뭐 2024년 가이던스는 올해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그냥 뭐 한 1.79% 정도 상승하는 이런 수준을 좀 보여줬습니다. 죄송합니다. 0.15% 상승하는 그런 수준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 외에서 맞아요. 거의 한 23.99%, 24%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특히 거대원의 모델에서 팔란티어하고 경쟁 관계에 있군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파트너십도 갖고 있고요. 근데 여태까지 적자가 지속이 됐는데 EPS에서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날 CEO인 프랭크 슬로트먼이 사임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제품 판매 가이던스도 네. 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네요. 이제 가이던스도 올해 가이던스도 그다음에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네. 보는데 이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도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그렇게 매출치를 높게 잡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이제 시간 외에서 급락한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기에도 좀 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추가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바이두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최대 이제 검색 엔진이고요. 그다음에 트래픽 측정 기준으로 세계 최대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인구 13억 5천 명 중에서 거의 8억 명이 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가 나오고요.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인공지능 비즈니스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실적 발표된 것은 전망치에 좀 부합을 해요. 그런데 네. 주가가 한 8% 장중에 좀 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이제 실적 전망치를 좀 가이던스를 좀 많이 낮췄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클라우딩 서비스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특히 이제 챗 GTP 원이보 쪽에서 비즈니스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요 하이엔드 반도체들을 네. 수출을 좀 막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빙이 챗 GTP 시장에서 중국 시장을 좀 많이 파고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조금 바이두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장 전망치가 조금 이제 하회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장중에 좀 떨어졌다. 그러나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뭐 미국이 하이엔드 반도체들에 대한 어떤 수출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면은 시장은 이제 충분히 이 회사는 충분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C3AI도 지금 실적 내용, 3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에 거래해서 13% 넘게 급등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도 맞습니다. 네. 함께 전달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 한번 쭉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1월 개인 소비 지출 지수 PCE 지수가 나오고요. 그쵸. 예, 근원 PCE 지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준이 항상 중요하게 보는 지수니까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주요 기업 실적도 오늘 대리라든지 뭐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에나우저 부시 이제 맥주 회사 여기 나오고요. 휴렉 패커드 엔터프라이즈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휴렉 패커드가 2014년에 분사가 됐어요. 클라우딩 서비스를 하는 곳이 휴렉 패커드 엔터프라이즈고요. 기존은 이제 휴렉 패커드가 이제 컴퓨터라든지 사무용 그 전자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스트 네. 바이도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일정 마지막으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월간 소식을 늘 함께 작년부터 전해주셨던 우리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님이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서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네, 3프로TV 제작진이 이렇게 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단 고생 많으셨고 요거 일단 전달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예쁘죠? 거의 네. 저를 닮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어울리는데요. 너무 예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고생을 새벽에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는 항상 이제 좀 이렇게 안쓰러웠던 부분들이 끝나자마자 항상 굉장히 일이 많으신데 네, 바쁘게 네. 이동을 하신 거 보면서 참 많이 고생을 하신다 싶으셔가지고 네, 마지막에 또 한 말씀 어떻게 좀 네. 해보시겠어요? 사실 저도 한 4개월 동안 이 네네. 프로를 같이 하면서 어떠셨어요? 투자가분들한테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지만은 네. 동시에 저도 공부를 진짜 많이 한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투자자분들한테 감사하고,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여기 요 프로 이제 오늘 끝난다고 해서 네네. 뭐 제가 뭐 업계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저는 이제 뭐 그레너리 투자자문이라든지 네. 시티타임즈의 뭐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투자박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 글로벌 시장과 네. 그다음에 주식시장 주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그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이쪽에 접속하셔갖고 네. 같이 저희랑 한번 같이 시장 공유를 하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우리 이현수 대표님은 항상 엄청 웃고 계시잖아요. 네. 그 웃는 모습을 또 매일 아침마다 네. 뵙다가 뵙지 못해서 참 아쉬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님 수고 많으셨다고 그 웃는 모습을 잊지 못할 거라고 네. 하면서 지금 감사 인사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 끝나고 나서 요거 댓글 한번 쭉 봐주시고요. 네, 이 감사합니다. 월가에 항상 요 근처에 뉴스 관련해서 투자 관련해서 늘 계실 거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이현수 대표님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